이번에는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지방선거가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5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15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과연 누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 자주 가고 싶은데요. 광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중요한 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이 문재인 대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박 시장이 왜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저게 사실 대선 앞두고 이제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를 견제하다 보니까 나온 말인데 그게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권 관계자가 전하기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에 박영선 의원, 지금 서울시장으로 또 나오려고 하는 인물이죠. 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 반대한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경선에 나와서 중심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인데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박원순 비토론이 이제 당내 그리고 청와대에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박원순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임종석 실장이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뭐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박원순 시장은 친문 인사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출마설이 지금 이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나오면은 안 했다고선 부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내심 저런 이제 전원들이 나가는 것이 뭐 싫지는 않을 것인 게 우선 유권자들 입장에서 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전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박 시장에 대해 가지고 비토 기류가 있다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게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중간급 관리자라 부르는 친박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가서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네. 뭐 청와대 의중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이 그걸 클리어해 줄 것도 아니고 그와 예. 비슷하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의중을 여기다 밝히지 않을 것이고 임 실장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간급에서는 네. 계속 이런 전원들이 이제 기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밖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뭐 저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보면은요, 이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사실 보궐선거로 치러진 게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해선거 같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원순 변호사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경선 치른 끝에 박영선 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저 때 범야권 단일 후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랑 좀 맞서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단일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패하면서 박원순 이제 당시 이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2011년에 그런 약간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2011년도 얘기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번만큼은 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야 말 테다. 이런 의지에 불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도 야권 통합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우선 양 1대1 구도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서울시장이 될 사람들은 뭐 두 사람이 있는데 남자 비읍 이응 시옷이냐 여성 비읍 이응 시읒이냐 라면서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둘은 고향도 똑같다라면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좀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좀 비난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무상급식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6년 동안 시정을 잘 하지도 못했다라고 라면서 좀 짠 점수를 좀 주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의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박영선
양박의 신경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보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까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 이로서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지금 후퇴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를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의원한테 물어보면 이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강 기자가 박영선 의원과 접촉을 좀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가 너무 바빠서 안 돼서 문자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요. 제가 뭐 한간에 나오는 이런 임종석 실장의 말들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밝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해서 우는 표시거든요. 아니라고는 안 했네요. 예, 아니라고는 했죠. 예. 그래서 보통 박영선 의원의 성격 그리고 성적이라면은 사실 아니면 아니고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사적인 대화를 얘기 못한다라고 두루뭉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실체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좀 의심이나 그런 해석을 낳게끔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은 노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 박원순, 박영선 두 사람을 엄밀히 보면 둘 다 친문 인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가 무엇보다 궁금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도 최근에는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약간 친문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뭐 지난 대선 이후로 친문으로 많이 좀 간 편인데 돌아서긴 했죠. 예,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이제 그 당원들의 어떤 이제 의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뭐 당내 경선 룰은 그 선거를 앞두고 좀 바뀌기 마련인데요. 그동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면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한 5대5 반반 정도 비율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요. 여론조사만큼이나 당원들의 뜻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당원들 중에는 상당히 친문, 그러니까 문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어서 문팬의 마음은 그럼 어디를 향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박영선 시장이 아무리 구애를 펼쳐도 문팬들은 글로 몰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략이 옳은지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까이 가려는 경쟁이라는 게 친박 갖고는 안 되니까 진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서로 추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또 이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새로운 전략들이 많을 거라 보지만은 지금 그렇게 뭐 문팬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전략을 바로 구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박영선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가 이 박 의원에 대한 과거 스토리를 좀 준비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좀 희소한 사진들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희소한 사진. 네, 좀 이게 이야. 희소한 사진이었는데요.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학생 때 같기도 하고 박영선 의원의 풋풋했던 그때의 모습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박근혜를 2번 인터뷰한 박영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게 1994년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기 인터뷰 때의 모습인데요. 박영선 당시 MBC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때 아주 유명한 대화를 이끌어냈었죠. 먼저 박근혜,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야인으로 있던 상태였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왜 그걸 즐겨보세요?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답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 일화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04년의 모습인데요. 옆에 보시면 MBC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입니다.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는데요. 박영선 의원을 정치계로 이끈 그런 인물입니다. 두 사람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정계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파트너가 생깁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박남매로 불리던 박지원 의원인데요. 상당히 가까운 두 사람이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당히 두 사람이 화제를 모았던 그런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폭로로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최순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인 2014년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그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좀 예견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1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죠. 2011년 그 후 어쩌면 서울시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네. 민주당 후보였지만 어쨌든 경선에서 패했고 이번에 유력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은지 기자 얘기 들으니까 그 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에서도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박영선 의원의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그렇군요.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뭐 공식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과 친하게 좀 돌아서게 된 계기가 공식적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인데 원래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계속 홍보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에콰도르 특사로도 발령이 났고,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구장에서 유세를 하거나, 혹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유세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SNS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이제 꾸며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그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가상 대결을 돌려보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아니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물론 안철수 대표와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20%포인트 이상 박영선 의원이 앞서고 있다. 이 부분이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져보면요. 박영선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10%가량 이제 경쟁력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건 사실 가벼이 볼 수치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이 예를 들어 41.7%를 얻었는데 지금 안철수, 황교안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약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영선 의원도 무조건 나오면 이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수치가 있고요. 뭐는 선거 난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이 떠올리게 될 것이 아마 강금실 후보일 겁니다. 강금실 후보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후보 나와가지고 초기에는 어떤 뭐 패션 이런 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은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한 걸 좀 이제 받았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여성 서울시장 후보의 어쩌면 약간 그 좀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맞춤 후보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강금실 후보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세훈이라는 이미 좋은 사람을 그 당시에 이제 맞춤 후보로 내가지고 큰 표차로 이긴 게 그 당시 선거거든요. 그랬죠. 한나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 박영선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정도 지지율 격차 가지고는 승리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지금 긴장을 해야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돌았던 얘기가 뭐냐면은 박영선 의원이 나오면 홍정욱 의원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박영선 의원이 나오면 네. 한국당 쪽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면밀하게 분석해봤을 때 박영선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또 홍정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어떤 이미지 좋고 이렇게 참신한 후보군이라는 거 홍정욱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분명히 맞춤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를 좀 낮추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 시장은 싫다는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가 과연 뭘까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생각합니다. 군데 정도. 한마디로 박원순 시장님 이제 서울시장 2번 하셨으니까 이번 경남에 내려가서 경남지사 출마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 친문 중에 최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했다. 그러면서 약간 신빙성이 조금 더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예.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PK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경남지사로 나왔을 때 야당 경쟁자들을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뭐 사실 김경수 의원 본인도 경남지사 후보로 좀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제 청와대와 뭐 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는 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런 식으로 박원순 시장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그냥 본인 개인 생각이거나 그렇죠. 당의 생각보다는 청와대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고민이 아니라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정치한 입장인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인 것이 예. 이게 보통 영역을 넘나들면 예를 들어 지방 행정을 하다가 의회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 가고 도지사다 국회의원 가고 하는 거는 그 급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넘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수평 이동이 아니라 이거는 예. 아예 그 서울시장 같으면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하던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 고향에 가가지고 차관급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다운그레이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박원 시장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인 게 저 예. 제안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박원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서울시장 안 나갈 바에는 나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경남지사로 다운그레이드해서 간다는 건 다운그레이드한 표현이 뭐 경남 분들에게 약간 뭐 죄송할 수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장관급과 차관급이랑 예.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뭐 방송 중에 이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장 이 선거 관련해서요. 또 한 명 이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우리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분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유해행 논란과 관련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논란이 컸습니다만 최대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뭐 본인은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 차출설도 계속 나와요. 차출설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 비서실장이라는 위치는 사실 원래 참모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언론 노출이 잦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 노출이 잦다는 거는 뭔가 다음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에게. 그렇다면 이제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서울시장 정도의 이제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비춰줘야 될 만큼을 비서실장이 가져가게 되면 대통령이 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저히 차단됐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김기춘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공을 세워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가져간다? 그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다르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탈권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임종석 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영역을 좀 만들어준다는 것은 예. 대통령도 출마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제 이런 영역을 만들어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청자 여러분이 2018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제 청와대에서 매년 그 달력을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이번 달력에도 뭔가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탁상 달력 그리고 모바일로도 배포를 한 그런 달력인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좀 일반 시민을 제외하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게 올해 7월 달력인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잔디에 앉아서 함께 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저런 사진이 실렸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 의무 사용 뭐 이런 게 위에 글귀에 적혀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유일하게 청와대 인사 중에는 달력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로 뭔가 이게 의도적인 띄워주기냐 아니면은 그냥 임종석 실장 잘생겨서 넣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와대 달력에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일반 시민들 빼고 등장한 인사는 임종석 실장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계시죠? 이 어떻게 보면 임종석 실장이 박원순 맨이었다는 사실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2011년 당시에 박원순, 임종석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박원순계 임종석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입당할 때 가교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재선 캠프를 꾸릴 때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에게 합류를 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총선 공천을 받았을 때 이제 박원순계로 꼽히고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그때 당시에 공천에서 탈락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캠프가 꾸려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기간 내내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혹시 이 공천을 좀 전후해서 뭔가 약간 마음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예. 아무튼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이자 뭐 자신의 그런 하나의 측근으로 좀 알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뭐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권유설에 휘말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섭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제 새해 맞아갔고요. SNS에 묘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준석 위원장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입을 변응 만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새해를 맞아 가슴에 담은 경고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성맹세하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는 거는 또 근데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염두에 두고 그 길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제가 이쪽으로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걸 출마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지방선거가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5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15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과연 누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 자주 가고 싶은데요. 광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중요한 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이 문재인 대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박 시장이 왜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저게 사실 대선 앞두고 이제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를 견제하다 보니까 나온 말인데 그게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권 관계자가 전하기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에 박영선 의원, 지금 서울시장으로 또 나오려고 하는 인물이죠. 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 반대한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경선에 나와서 중심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인데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박원순 비토론이 이제 당내 그리고 청와대에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박원순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임종석 실장이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뭐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박원순 시장은 친문 인사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 볼 수도 있고. 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야 말 테다. 이런 의지에 불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도 야권 통합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우선 양 1대1 구도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서울시장이 될 사람들은 뭐 두 사람이 있는데 남자 비읍 이응 시옷이냐 여성 비읍 이응 시읒이냐라면서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둘은 고향도 똑같다라면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좀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좀 비난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무상급식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6년 동안 시정을 잘 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짠 점수를 좀 주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의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박영선, 양박의 신경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보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까?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 이로서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지금 후퇴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라는 게 친박 갖고는 안 되니까 진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서로 추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또 이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새로운 전략들이 많을 거라 보지만은 지금 그렇게 뭐 문패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전략을 바로 구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박영선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가 이 박 의원에 대한 과거 스토리를 좀 준비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좀 희소한 사진들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희소한 사진? 네, 좀 이게 희소한 이야. 사진이었는데요.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학생 때 같기도 하고 박영선 의원의 풋풋했던 그때의 모습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박근혜를 2번 인터뷰한 박영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게 1994년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기 인터뷰 때의 모습인데요. 박영선 당시 MBC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때 아주 유명한 대화를 이끌어냈었죠. 먼저 박근혜,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야인으로 있던 상태였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왜 그걸 즐겨보세요?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답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 일화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04년의 모습인데요. 옆에 보시면 MBC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입니다.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는데요. 박영선 의원을 정치계로 입문시킨, 이끈 그런 인물입니다. 두 사람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정계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파트너가 생깁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박남매로 불리던 박지원 의원인데요. 상당히 가까운 두 사람이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당히 실제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출마설이 지금 이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나오면은 안 했다고선 부인은 할 겁니다. 하지만 내심 저런 이제 전원들이 나가는 것이 뭐 싫지는 않을 것인 게 우선 유권자들 입장에서 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전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박 시장에 대해 가지고 비토기류가 있다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게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중간급 관리자로 부르는 친박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가서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청와대 의중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이 그걸 클리어해 줄 것도 아니고 그와 비슷하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의중을 여기다 밝히지 않을 것이고 임 실장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간급에서는 계속 이런 전원들이 이제 기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밖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뭐 저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보면은요, 이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사실 보궐선거로 치러진 게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해선거 같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원순 변호사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경선 치른 끝에 박영선 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저 때 범야권 단일 후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랑 좀 맞서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단일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패하면서 박원순 이제 당시 이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2011년에 그런 약간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2011년도 얘기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박영선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의원한테 물어보면 이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강 기자가 박영선 의원과 접촉을 좀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가 너무 바빠서 안 돼서 문자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요. 제가 뭐 한간에 나오는 이런 임종석 실장의 말들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밝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해서 우는 표시거든요. 아니라고는 안 했네요. 예, 아니라고는 했죠. 예. 그래서 보통 박영선 의원의 성격 그리고 성적이라면은 사실 아니면 아니고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사적인 대화를 얘기 못한다라고 두루뭉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실체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좀 의심이나 그런 해석을 낳게끔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은 노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 박원순, 박영선 두 사람을 엄밀히 보면 둘 다 친문 인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가 무엇보다 궁금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도 최근에는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약간 친문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뭐 지난 대선 이후로 친문으로 많이 좀 간 편인데 돌아서긴 했죠. 예,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이제 그 당원들의 어떤 이제 의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뭐 당내 경선 룰은 그 선거를 앞두고 좀 바뀌기 마련인데요. 그동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면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한 5대5 반반 정도 비율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요. 여론조사만큼이나 당원들의 뜻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당원들 중에는 상당히 친문, 그러니까 문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어서 문팬의 마음은 그럼 어디를 향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박영선 시장이 아무리 구애를 펼쳐도 문팬들은 글로 몰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략이 옳은지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이 가려는 경쟁이